현대과학으로 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주는 직경으로 치자면은 930억 광년. 그 공간 자체가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을 했다. 그래서 그건 허블 상수가 허블 변수라고 불러야 되거든. 정확히는. 자,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끝, 우주의 크기,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볼 수 있는 세상의 끝은 제가 알기로는 저기 하늘, 바다, 여기가 볼 수 있는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요?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이 얼만큼 크냐, 우주가 얼만큼 크냐, 네. 나이가 얼만큼 오래되느냐. 가장 정확한 답은 모른다 이죠. 아,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현대과학으로 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우주는 직경으로 치자면은 930억 광년. 930억 광년. 반경으로 하면 465 광년인가요? 그 네. 정도죠. 네. 그럼 내가 여기서 한쪽으로 쭉 빛으로 가면 465 광년쯤 가면은 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주에 끝이 있다는 거죠. 반대 방향으로 또 뒤로 가도 되고. 내가 지금 우주의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면. 예. 근데 이제 그 우주의 가운데뿐만 아니고 네.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네. 그 정도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네. 쪽배 이렇게 타고 있으면 이제 만약 쪽배 높이가 2m다. 네. 그럼 볼 수 있는 그 수평선의 그 범위가 있잖아요. 네. 아니 높은 데 올라가면 훨씬 더 높게 보일 테고 바다에 어딜 가더라도 네. 똑같잖아요. 그쵸. 지구상에 어디. 그러니까 어디 중심이라는 건 없는데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죠. 굳이 네. 보자면은. 네. 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어디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안에서는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밖에가 뭐가 있는지는 그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건 물리학의 범위를 네. 넘어선 범위이기 때문에, 넘어선 영역이기 때문에 우주라는 것이 한마디로 하자면 우주가 시간과 공간이잖아요. 그죠? 네. 시간과 공간인데 그 밖에 아무것도 없느냐? 우주 그 465 광년 밖에는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건 사실 모르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없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근데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와 같은 이제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부르죠. 관측 가능한 우주. 근데 이제 관측 가능한 우주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물리적으로 거기에 분명히 어떤 공간과 시간이 있다 하는 공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하고 볼 수 있는 우주하고는 또 틀리죠. 볼 수 있는 우주는 그보다 좀 작을 겁니다. 뭐 전파망원경이나 뭐 이런 거로 볼 수 있는 길이는 네. 조금 더 작을 겁니다. 우주의 크기 얘기할 때 제가 늘 들었던 얘기는 예.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늘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하게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조금 방금 전에도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잴 때 내가 우주의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는 거냐 이런 질문도 드렸었지만 우주가 팽창할 때 이 팽창이 우주가 이렇게 원으로 생겼고 이게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팽창이 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팽창을 한다는 건지.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얘기죠. 시공간 자체가 네네. 팽창을 한다. 네. 길이를 잴 적에 자로 재잖아요. 네네네. 그 자가 팽창한다는 거죠. 그럼 465 광년이잖아요. 네. 465 광년인데 우주의 지금 나이는 138억 년이거든요. 네. 138억 년. 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빛으로 138억 년을 가야 되는데 네. 우주의 그 끝까지는 알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분명히 있다 하는 거기까지는 465 광년이니까 그건 뭐냐면 그 공간 자체가 빛보다 더 빠르게 팽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교수님 제가 지금 길을 잃었기 때문에 제가 길을 좀 찾고 싶은데 그림을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좀 저기 너무 답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제 길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 질문을 들으시면 아마 굉장히 지금 아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 이게 답답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 공간이 팽창한다.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정육면체 아니면 뭐 구 이런 공간이 뭐가 있고 자 우주가 정육면체 아니면은 구처럼 생겼어.
근데 그게 팽창을 해. 예. 그러면은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사이즈가 뭐 1세제곱미터였는데 그게 이렇게 더 커진다는 거냐? 네. 라는 상상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뭘까요? 이게 아까 전에 자아가 팽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완전히 길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니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풍선이 팽창한다든지 아까 이제 육면체라든지 이런 걸 팽창하는 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어떤 주어진 이런 물체가 팽창하는 거고 이거는 공간은 그 물체를 담고 있는 시간과 물체를 담고 있는 공간이 팽창한다는 거니까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바탕 자체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해하기 어려움을 겪었던 거는 우주라는 것이 어떤 물체일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전혀 아주 틀린 이해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거는 정해진 어떤 형태가 있는 이런 물체, 형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 그 형태 자체도 모르고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우리가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기 드린 질문 중에 이게 그러면은 방향성이 있게 팽창을 하는 거냐 아니면은 방향성이 전혀 없는 모든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게 팽창한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뭐 이게 어떤 모습으로 팽창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군요. 그리고 이 자아가 팽창한다는 거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자가 팽창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자로 이렇게 잴 수 있잖아요. 공간에 이 길이에서 지금 여기 길이는 자로 잴 수 있잖아요. 근데 공간이 팽창한다는 거는 이거 자체가 팽창한다는 거죠. 공간이 팽창하니까 이 자도 같이 팽창한다는 얘기죠. 공간을 담고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책상에 여기 30cm 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책상이 팽창하면은 자도 같이 저절로 팽창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개념으로 팽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 굉장히 큰 오해가 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이제 막 서로 지금 여기서 팽창하고 있느냐 그거는 이제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데는 만유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유인력의 효과가 훨씬 더 큰 거죠. 가까이 있는 전체는 아주 먼 거리로 이렇게 보면 그건 분명히 팽창하고 있다. 제가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저는 우주에서 미아가 된 기분이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제 조금씩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체하는 거죠.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미로를, 뭐 우리가 100번을 하든 200번을 하든 언젠가 이 미로를 좀 빠져나온 기분을 느껴보고 싶다는 그런 좀 갈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주의 크기라는 게 이 정도구나 아니면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구나는 어느 순간 안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계속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도달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물론 이제 20년대에 그 뭐 유명한 얘기지만 그 허블이 이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멀어진다 하는 거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가까이 있는 것보다 거리가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빨리 팽창한다는 것은 공간이 팽창한다는 얘기죠. 그런 사실을 발견하면서부터 우리가 우주의 크기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는 정확도나 결과물들이 조금 바뀌고 있나요? 굉장히 바뀌었죠. 왜냐하면 허블이 그 팽창을 발견했을 적에는 케페이트라는 변광성이라는 이런 별로 관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변광성이 여러 종류인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블이 얻은 데이터는 지금 보면 형편없이 에러 투성이에 적어져. 계산도 잘못했고, 측정 방법도 굉장히 안 좋았고, 케페이트 변광선이라든지 그 표준 촛불이죠. 표준 촛불. 일종의, 쫙 이제 촛불이 하나 있으면은 멀리수록 희미해지잖아요. 그 원리로 이제 쟀던 건데,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이제 시도가 되고 있죠. 표준 촛불 얘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표준 촛불은 뭐냐면 이제 촛불이 1m 있을 때하고 2m, 3m, 3m 때 점점 흐려지잖아요. 은하도 마찬가지예요. 은하도 멀리일수록 이제 희미하게 보이고, 이제 그런 원리로 거리를 쟀는데, 멀리 있는 은할수록 더 멀어지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발견했던 거죠. 흐리다, 안 거리다는 거리고, 그 다음에 그 천체가 은하나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것은 비파장을 이제 분석해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한 거죠. 두 가지죠. 거리하고 저 은하가 어느 정도 있다. 그 다음에 그 은하가 어떤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기술을 병합해야 이제 그게 팽창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는 100년 전에 우리가 우리가 그래 찾았어 했던 그 우주의 크기하고 2020년대를 사는 우리가 지금 우리 첨단의 과학이 말하는 그 크기가 실제 얼마큼 달라졌나요? 굉장히 틀려졌죠. 그러니까 허블이 계산했던 거는 뭐 40억 년, 40억 년인가 뭐 17억 년인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이미 한 40년대, 20세기 중반에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나이 이런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는 거죠. 우주의 나이하고. 지금은 굉장히 틀리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런 망원경으로 측정했던 지구의 나이는 뭐 한 수십억 년 정도였는데 지금 우리가 138억 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근데 지금 138억 년에 대해서도 약간 틀립니다.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방법에 따라서 약간 그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 주제하고 조금 약간 벗어난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일반인들은 이제 과학에 맞는 게 아니다. 과학도 맨날 틀린다. 이런 주장을 할 때 이제 이런 걸 자료로 하는 것 같아요. 야, 맨 처음에는 수십억 년이라고 했더니 너 왜 오늘은 138억 년이라고 말해? 이러면서 과학도 맨날 뭐 딴소리하고 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아니고, 과학은 그래도 어쨌든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 두 가지 다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은 이게 연속적인 그래도 과학의 발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제 과학이 찾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관된 얘기를 찾는 게 아니죠. 일관된 얘기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그때 인정하는, 그 당시에 인정하는 최선의 답을 갖다가 찾는데, 이제 그 답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어,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완벽한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이나 이제 관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정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조금씩. 그러니까 보다 나은 답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의 이제 역학, 뭐 전체가 만유인력이 돌고 하는 건 큰 규모에서 보면 맞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고 그 답이. 그래서 점점 더 정확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틀렸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과학의 생명은 이제 오류의 수정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확한 답으로 가는 과정이 과학인데, 그거 자체가 틀렸다고 해서 과학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과학이 참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 게 여기도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어떤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그 주장을 번복하고 내가 예전에 말한 거 틀렸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맞았어. 라고 내 말을 고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고쳐야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쵸. 근데 용기의 문제가 아니고. 용기가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생명이죠. 그게 과학의 생명. 끊임없이 수정하는 거. 아주 비례적으로 된다고 해서 허블 상수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언제까지냐면 이제 20세기까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최근에 한 20세기 들어가서는 그게 아니다 한 겁니다. 왜냐면 그거는 허블 상수가 아니고 그 허블 상수는 그 늘어나는 속도는 시시각각 변했습니다. 우주에서. 그래서 그건 허블 상수가 아니라 허블 파라미터, 허블 변수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정확히는. 그래서 그게 일정하게 역산을 단순하게 이렇게 해갖고 딱 나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20세기에는. 근데 지금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속도가 이제 느려진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허블 상수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건 상수니까 그냥 어떤 숫자가 상수 아닙니다. 고정된 줄 알았어요. 그냥 물리학자들도 그걸 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걸 이제 잘못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최신의 어떤 지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1세기 들어서 그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허블 상수는 상수가 아니거든요. 상수하는 게 근래에 밝혀진 거예요. 근래라면 뭐 2000년대. 21세기죠. 허블 상수 제가 다시 교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허블 상수라는 게 저는 예를 들면 뭐 56, 79 이런 숫자일 줄 알았어요. 상수니까.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그 일정한 비율? 그러니까 그 비율을 그러면 그 비율에 대한 숫자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있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허블 상수 같으면은 지금의 상수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근데 시간에 따라서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상수가. 그래서 지금의 상수는 숫자로 분명히 나타낼 수가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은 조금 복잡한데. 그러면 뭐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허블 상수라는 게 예를 들면은 138억 년에서 128억 년까지는 뭐 10이었는데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뭐 128억 년에서 118억 년 사이에는 뭐 1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구간별로 다른 구간별로는 이제 수시로 좀 변했는데 지금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거 그거를 다 고려해서 그렇게 나온 지금은 직선적으로 구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이 우주의 크기라는 게 어쨌든 상수가 아니고 변수더라도 방향성은 있는 건가요? 그렇죠. 팽창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뭐 점점 더 이렇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가속 팽창도 최근에 하는 거죠. 그것도요. 최근에 하는 그런 걸 우리가 21세기 지나서 하는. 21세기 들어서. 발견은 1998년에 이제 그 단서를 발견했고 그걸 확정적으로 이제 이렇다는 거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이제 거의 그게 맞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뜨문뜨문 가속 팽창이라는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그 단어는. 그러니까 가속 팽창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부터 한 50억 년 전, 6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을 한 거예요. 저로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어쨌든 공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구도 있고 뭐 달도 있고 이게 보이잖아요. 공간이 있다는 게 이제 직관인데 이게 태초에는 138억 년 전에는 팽창하기 전에는 무슨 단어를 붙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점이라고 말해야 될지, 뭐, 이걸 도대체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답은 모른다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답은 모른다는데, 이제 보통 그거를 우리가 이제 특이점이라고 부르잖아요. 싱귤라리티, 점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점이라는 건 물리적인 개념이고 수학적인 개념이잖아요. 점이라는 거는. 사실 점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점은 위치만 있고, 면적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적인 거군요. 이미 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거슬러 가면 이제 빅뱅의 순간이 그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블랙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어떤 물리적인 상태인지는 사실은 모르는 거죠. 아주 금방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다 쪼그라들어서 뭐 점이라고 말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애초부터 수학적인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만하게 구조화해서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네요, 처음부터. 처음부터보다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른다가 정답이라고, 솔직한 답이라고. 모른다가. 왜냐면 이제 아마 더 과학자들이 밝힐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른다가 이제 정답인데 뭐 이제 굳이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티븐 호킹이 몇 년 전에 타긴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수학적인 표현이지만은 뭐에 비유를 했냐면은 까만 그게 점이 되느냐. 호킹 같으면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래. 그거는 이제 뭐 나팔꽃인가요? 이렇게 해갖고
네. 끝에 가면 좁아지잖아요. 한 점에 귀착이 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뭉툭해진다. 배드민턴 공처럼 배드민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한 점에 도달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라. 그래서 북쪽으로 막 가요. 그럼 북점에 도달했어요. 그 북점에 도달해서 북쪽으로 가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호킹이 얘기한 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분의 어떤 추정이죠. 추정이죠. 그 추정은 이제 뭐 그렇게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많은 거네. 너무 많은 거였나요? 네. 아무튼 제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